안녕하세요. 맨딕스에서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차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할 웨비나 시리즈의 내용은 로우코드, 맨딕스로 진화하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웨비나 시리즈 자체가 저희 맨딕스, 로우코드를 처음 접하시는 고객들 혹은 특정한 인더스트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들께서 이제 선택하시는 그런 세미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위해서 오늘 진행할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직접 구현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 맨딕스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혹은 맨딕스가 정말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우코드, 노코드라는 개념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왜 이렇게 요즘에 핫하고, 또 왜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찾아보고 또 활용하려고 하는지. 로우코드, 노코드라는 개념은 사실 십수년 전부터 이미 나와있던 개념인데요. 그때의 인프라나 아니면은 사실 현재 같은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비가 많이 안 돼 있었죠. 그래서 노코드는 그 말대로 코드가 없다, 그 말이고, 로우코드는 좀 있어. 그렇지만 꼭 개발자가 하지 않아도 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우코드가 왜 이렇게 so 핫한지. 최근에 이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협회도 생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정부 사업들도 이런 로우코드, AI 기준으로 IoT처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이. 뉴스를 봐도 지금 기사를 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트너의 2022년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리더들에 대한 비전 리포트에서도 플랫폼에서 오토메이션과 로우 코드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반 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로우 코드는 뭘까요? 노 코드, 로우 코드, 코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맨딕스가 생각하는 로우 코드는 이렇습니다. 비즈니스와 IT가 분리되어 있죠, 현재는 비즈니스에서 해당 기간 시스템이나 아니면 솔루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를 발발을 하고요. IT에서 이거를 구현하는 그런 이분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은 추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딕이 생각하는 가장 심플한 부분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이 용어를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티즌 디벨로퍼 바로 실무하시는 분들이죠. 생산팀에 있는 분이면 생산 기술 담당하시는 분들, 품질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설계팀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프로페셔널 디벨로퍼하고 어떻게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콜라보라는 게 없었죠. 서로 불만만 표시하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코드로 실제로 업무 프로세스를 셋업할 수 있도록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실무자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거를 로우코드라는 형태로 해서 중간에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 이해하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비즈니스 엔지니어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추가로 프로페셔널 디벨로퍼들이 이분들의 최종 목적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쪽에 가장 간략하고 명확한 지침입니다. 왜 로우코드를 선택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직원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로우코드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아키텍처를 유지하면서 솔루션 개발을 지속할 수 있게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인더스트리 4.0 같은 최신의 그 제조 기술에서의 중요한 안건들도 이 부분을 가장 중시합니다. 예전에는 각각의 사일로가 시스템들이 구현되면 됐지만 지금은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의 통합된 사용자 위주의 전체적인 유기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한 부분이지만 실무진과 고객이 참여해서 직접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라는 개념도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은 이미 나와서 해외에서 많이 검증이 됐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케줄에 검증된 구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이냐,
1000명이냐, 혹은 클라우드냐, 아니면은 로컬에 서버를 설치해서 구성을 하느냐, 혹은 여러 개의 기간 시스템을 연동하느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운영하느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미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로우코드는 가장 빠르고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통합하는 방법입니다. 70배 더 적은 리소스로, 그 전에 비해서 30% 정도의 리소스로만 10배 더 빠르게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애플리케이션 설계할 때 비즈니스의 텀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가장 IT에서 우려하는 IT에 대한 관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사전 차단할 수가 있죠. 또한 데이터와 시스템의 사용 범위를 강화 및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A 시스템, B 시스템, C 시스템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길 때 연결성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가장 로우 코드가 적합한 사용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구현 사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Any Device입니다. 로우코드 플랫폼은 개발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사용자가 로우코드, 노코드 혹은 다양한 코딩 기법을 활용한 코딩을 하더라도 최종 만들어지는 모델은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PC 모드에 일괄적으로 퍼블리싱할 수 있는 이런 기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 로우코드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제조에서 가장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4.0으로 얘기를 해서 1.0부터 만든 건 아니지만 그간의 세대를 생각해서 독일에서 만든 개념이죠. 1.0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세대는 대량 생산의 체계로 들어간 부분,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번 인텔 4.0 전에 3.0에서 나왔던 컴퓨터와 자동화,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스마트 팩토리라는 걸 촉발시키는 매개체가 됐죠. 현재로서는 간단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나 IoT 혹은 빅데이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조 기법들, 로봇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아주 상세하게 표현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어떻게 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가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점차적으로 적용해 나가면 전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레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장치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특화된 장치를 도입해서 그 장치가 적절하게 잘 조합되는지, 공정에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는 첫 번째 프로세스 공정과 두 번째 공정들이 연결되는 장치 통합관리 영역이 됩니다. 레벨 1이 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이런 장치 통합관리하는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고 리포팅이 되고 이슈가 있을 경우 방어 체계가 설립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레벨 2까지의 과정들이 이미 그간의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통합입니다. 통합. MES가 있든 PLM이 있든 혹은 SCM이 되든 여러 가지 기간 시스템들이 있다고 하면 이 기간 시스템 쓰는 사람들은 다 틀립니다.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A에 맞추면 B를 쓰는 사람들이 불편하고요. B에 맞추면 C를 쓰는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이걸 수년간 노력을 해왔지만 사실 어느 한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시스템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의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는 디자인 원칙이 바로 호환성, 그리고 분산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호환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또 모듈화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즉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면 얘를 딴 데서 또 써야 돼요. 얘가 AAB라는 타입이라면 AAC를 금방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BAA라는 타입도 여기서 파생할 수 있도록 계속 모듈화, 리유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사용자들의 욕구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가상화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인 자원이나 아니면 리소스를 쓰지 않고 가상화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버추얼 뷰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 어떻게 동작할지, 어떻게 임팩트를 받을지를
확인하는 이런 4가지 디자인 원칙을 기준으로 인더스트리 4.0은 스마트 팩토리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더스트리 4.0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할 때 최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MES만 도입해서 쓰면 문제가 없었고 뭐 PLM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솔루션들 혹은 장치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통합되고 유기적으로 심리스하게 동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했죠. 여기 보이는 것은 스타쉽 나리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 4.0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레이어별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뭐 얘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다가 아니라 실제로 필드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사람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 시스템 간의 전체적인 유기적인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며 통합할 것인가, 그 기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최적의 성능을 그대로 밴드에서 제공한 혹은 개발한 그대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다른 것들과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다른 전문가 주도한 시스템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A 시스템과 B 시스템을 쓰는 사용자들이 자기 경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줄 것인가. 왜냐하면 그 시스템과를 연결하는 어디 영역인가는 꼭 그걸 쓰는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하나, 실무 전문가가 대하는 비즈니스 이슈를 어떻게 개발자가 반영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니드와 IT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떻게 잘 버무릴 것이냐. 그리고 사용자가 늘어나고 사용자가 더 잘 쓸수록 지속적으로 커지고 증가하는 사이즈와 요구, 네트워크, CPU,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에 대한 어떤 관제, 그리고 이 사용자들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 이런 것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 4가지가 정말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서 나오는 이슈들입니다. 자, 이 이슈들이 선진국들이 이미 해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더스트리 4.0을 직접 주창한 독일에서도 83%에 달하는 독일 기업 전력 규모와 속도에 기술 변화에 직면해 있는데요.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이미 10% 정도의 그 매출이 감소해 오고 있고요. 이런 물론 자동차 산업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81.9%에 달하는 대부분에 달하는 독일 제조사가 그 원자재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지금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슈고, 이러한 모든 요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내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서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고, 이기종 시스템과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저희 파트너들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기종 시스템과 통합 문제, 소프트웨어, DB, 통신,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관련해서 부도미 폐업으로 인해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이기종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및 시스템 통합의 어려움, 사실 매우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인하우스 개발 제품의 짧은 수명 주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하우스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요구를 잘 받아들여서 대부분 맞춰서 개발을 하지만 그 개발이 사실 사용자 욕구에 맞추다 보면 난개발인 경우가 많이 생기죠.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은 직접 소스 코드를 받아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사내 개발자가 프로젝트 참여한 것도 아니고 사내 개발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조기업 경우에는 추후에 업데이트 및 수정 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반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다르지 않게 비슷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하는 배경에는 공통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비즈니스 요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거는 뭐 군이나 여러 가지에서 발생하는데, 예전에는 군 기술이 군 기술이나 아니면 IT 기술이 사용자 요구보다 항상 앞서셨어요. 새로운 것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사용자가 더 빠른 IT, 빠른 소프트웨어, 빠른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 가지 SNS, 여러 가지 기반 인프라가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민감성이 높아서 요구는 사용자들의 기대치는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IT팀의 준비나 IT팀의 지금 역량은 실제로 그걸 반영하기에는 많이 느리죠. 그래서 CIO의 76%가 새로운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탁월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 이로 인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기대를 못 맞추고 있으니까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3분의 1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6개월 이상 지연됩니다. 왜냐하면 1차로 드래프트를 만들고 나면 사용자들은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이런 피드백이 100% 나오고,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IT팀에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은 개발 요구, 사용자의 비즈니스 요구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디지털 솔루션 제공이 어려운 걸까요? 이거는 3가지 정도로 이유를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비즈니스와 IT 간 의사소통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에서 실제 실무하는 분들이 요구사항을 올려서 그걸 번역하고 테크니컬하게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곡해가 되고 약간 기술적인 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즈니스의 실무에서 니즈가 약간 희석이 돼버립니다. 이런 것을 인해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게 아닌데 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제 작업에만 전체 앱 개발 시간 40% 소모. 그래서 사실 몇 년 전까지도 기간 시스템 개발하면은 그 중에 반 정도는 12개월 프로젝트 하면 6개월 정도는 안정화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관념이었죠. 관념, 관습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개발자들은 여러 가지 블랙홀 회사들이 있어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개발자들은 또 개인적으로 앱스토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혼자 1인 개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숙련된 개발자 구하기 매우 어렵고요. 실사학위를 취득한 대학 졸업생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역할을 수행하는데 거의 8년가량, 특화된 인더스트리에 숙련된 개발 엔지니어를 일하는 데는 8년가량이 소요됩니다. 인베스트가.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사실 기회도 지금은 없죠. 그리고 각 개발자마다 선호하는 개발 도구가 틀리고요. 선호하는 데이터베이스 양식이나 아니면 개발을 하는 메소달러지 여러 가지들이 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리더의 70%들은 뭔가 우리 회사는 다 구축은 돼 있는데 기술 표준이 IT에만 적용되고 사업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IT에서는 룰을 정하죠. 그렇지만 사업부는 우리 이거 불편해서 못 쓰겠어. 그러니까 우리 인하우스 개발할래.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 거죠. 전통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경쟁 대비 차별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디어들을 비즈니스 분석가들이 기본 요구사항을 만듭니다. 리스트를 만들죠. 그러면 비즈니스 분석가가 준 내용을 기술 분석가가 기술적인 텀으로 바꿔줍니다. 이 부분을 테크놀로지로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여기서 어느 정도 곡해가 또 생기겠죠.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가 띄워지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전체 프로세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 범위의 납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룰들을 정합니다. 이 사이에 이제 요구사항들을 끼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DB 관리자는 DB를 관리하고요. 개발자는 DB 관리자와 프로젝트 매니저와 함께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할지를 계속 개발하는데 이미 이 시점에 오게 되면 처음에 비즈니스에서 요구했던 그런 되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은 많이 희석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개발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인을 통일한다거나 아니면 IT팀에서 요구하는 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결국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터들은 이 프로젝트 팀에서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지 이게 비즈니스 결과가 맞추는지를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은 비즈니스 기술가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넘어간 내용들은 어느 정도 합의를 보게 되고 합의 본 내용을 가지고 또 프로젝트를 끝내게 되면 결국 사용자들은 이 배치된 실제로 퍼블리시된 애플리케이션들을 봤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얻는데 12개월이 걸렸는데 제가 찾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요구사항도 계속 백로그가 지금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난감해지는 거죠. 이래서 안정화 기간이 발생하고 사실 그 사이에 거의 프로젝트랑 비슷한 또 하나의 프로젝트 진행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미 개발하는 업체들은 이런 것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비용을 그런 걸 감안해서 올리게 되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올리기 때문에 고객은 계속 지속적으로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로우코드 플랫폼인 맨딕스와 같은 플랫폼들은 어떻게 이걸 변화시키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담당자가 전체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티즌 디벨로퍼가 개발자가 아닌 실제로 현업에 있는 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DBA 그 다음에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간 시스템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그렇지만 실제로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써야 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이런 요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전체로 없어지게 되고요. 개발팀이 없기 때문에 기술 분석가나 기술 사용도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클라우드 기반 혹은 온프레미스에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그 매니지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자동으로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일관성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냥 자기가 개발해야 되는 그 피처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터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 개발팀이 없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 쓰는 애플리케이션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자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리고 운영, 원클릭 배포 기능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배포기에는 아퍼레이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맨딕스 방식이란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가 변경 관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 예를 들자면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프로젝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웹 인터페이스를 웹 서버를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이슈들은 대부분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방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들은 로우 코드와 노우 코드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티즌 디벨로퍼 그리고 비즈니스 엔지니어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양식이 됩니다. 이런 최초의 프로젝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추가되는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비즈니스 방식을 쉽게 맨딕스 방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화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서포트하고 있는 주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개발자 팀이 없습니다. 없고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로는 프로젝트 할 때는 저희의 뭐 엑스퍼트나 아니면 고객 개발사들이 SI 업체들이 들어가지만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백로그들 개발 요구사항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실제 실무를 하는 분들이 사용자 스토리를 만들고 비즈니스 엔지니어와 함께 맨딕스 스튜디오라는 아주 심플하고 직관적인 툴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돌아가는 배포나 아니면 버전 관리나 보안은 자동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현업은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클릭을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구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맨딕스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스프린트는 1주에서 2주 정도 이내에 나와야 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스토리를 만들고 나면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 2주 내에 스프린트를 나오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빨리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저희 파트너인 캐디언스와 함께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PLM 같은 경우, PLM이 구축된 경우에 이 PLM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MES의 경우에도 이 MES의 그 구축된 MES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시보드, 인터페이스, 리포트, 그리고 기능들을 어떻게 쉽게 드래그 앤 드랍, 그리고 원클릭으로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입사하고 맨딕스 플랫폼, 개발 플랫폼을 스터디하고 3개월 정도 스터디한 개발자가 약 2명에서 3개월 정도의 개발 기간을 가지고 이런 PMS를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샘플에 대해서는 데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에 직접 엔지니어를 모시고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인원 로우코드 플랫폼으로 저희 맨딕스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6가지를 축약해보면 애플리케이션 로직, 데이터 모델, 그리고 UX의 시각적 모델링을 통해서 코드 없이 사용자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원하는 템플릿을 갖다 끌고요. 거기에 이 사업부들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초기부터 프로젝트 끝날 때가 아닌 초기부터 디자이너 필요 없이 자기들이 직접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화면들을 그리고 원하는 프로세스를 빠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클라우드에서 안정적인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만일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 맨딕 솔루션을 애플에서 개발했다고 하면 사용자들은 그걸 얼마든지 갖다 쓸 수가 있고요. 사용자들은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고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 실시간으로 해당 리소스들을 추가해서 바로바로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모델의 AI 머신러닝이 이미 추가할 수 있는 간편한 커넥터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 커넥터들을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받거나 구매해서 바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양식 혹은 AI 혹은 뭐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이 사용하는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IoT 서비스에 연결해서 전체적인 하드웨어 기반의 관제, 전체적인 관제를 여기서 진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의 인력과 시스템의 워크플로우의 원활한 통합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사용자가 어느 시스템에서 어떤 것들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과 그리고 추후로 어떻게 플래닝을 해서 갈지에 대한 것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하면 어떠한 형태가 됐든 반응형 웹, 모바일, 태블릿에 대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원클릭으로 한 번에 구성한 코딩으로 혹은 구성한 앱으로 저희가 로우코드, 노코드 플랫폼으로 바로 퍼블리싱 할 수 있다는 이런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앱을 다 만들어야 돼?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저희가 퍼블릭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많은 파트너들과 고객들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짓이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제공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올려놨기 때문에 맨딕스 플랫폼을 쓴다면 이 위짓을 기반으로 한 어떠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와서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바코드를 읽거나 전자서명을 기입하거나 QR을 인식해서 어떠한 액션을 하거나 혹은 직접 검색하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템플릿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저장소를 통한 커넥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쓰도록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글로벌 그리고 한국 이 각각의 여러 가지 지원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700개 이상의 애드온과 템플릿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하면 검색을 마켓플레이스 혹은 저희 쪽에 있는 프라이빗 템플릿에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나 혹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다운로드해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공인 파트너사들이 있고요. 국내에도 이미 많은 파트너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맨딕스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자들은 한국엔 없지만 한국이 프로젝트 할 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셉을 연동한다 혹은 아마존과 연동해서 어떤 걸 한다 혹은 IoT를 연동한다면 그거에 특화된 파트너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고요. 국내에 있는 엑스퍼트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마치 여러 명의 전문가들과 일하는 경험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이나 포럼 기술, 특히 맨딕스의 강점은 기술지원센터의 응답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사실 기술지원센터 치고는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된 그런 지원 양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특화된 이런 고객들, 지금 막 그 붐이 일고 있는 로우코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맨딕스 유튜브 채널을 최근에 개설을 했고요. 또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맨디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11월 9일에 진행을 했었고요. 매달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맨딕스 웨비나 시리즈도 역시 이런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손이라는 행사를 할 건데요. 이 행사는 사실 맨딕스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를 직접 고객들, 우리 파트너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꼭 참여하셔서 한번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솔루션이 잘 돼 있고 잘 쓸 수 있어도 솔루션은 혼자서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인더스트리 4.0에서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스테이지는 통합입니다. 아주 긴밀한 통합, 이런 통합을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이 됐든 우리가 세일즈포스가 됐든 아니면 클라우드가 됐든 혹은 뭐 원드라이브나 박스 같은 데이터 스토리가 됐든 혹은 특정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MES, PLM 여러 솔루션이 됐든 이런 것들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원클릭 커넥터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마켓플레이스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 이미 누군가 로우코드, 노코드를 생각할 때 이미 그 비즈니스를 시작한 맨딕스는 가트너의 멀티 익스피리언스 디벨롭먼트 플랫폼,
그리고 포레스터의 로코드 디플로이먼트 플랫폼, 그리고 가트너의 엔터프라이즈 로코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모두에서 최상위의 쿼드런트에 위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그다음 기술력, 그리고 안정성과 지원성 모든 부분에서 엔터프라이즈급의 다양한 기능과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템플릿들과 커넥트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인더스트리의 고객들이 이 부분을 이미 증명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런 증명을 통해서 저희는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딕스는 지금 여러분들의 회사의 노하우는 지키고 유연성만 강화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 이 복잡하고 우리 회사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시스템도 들어오고 더 많은 사용자도 들어오고 더 많은 업무들이 복잡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시스템의 노하우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기존 기간 시스템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연결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자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고객을 만나고 왔는데 가장 먼저 하는 미팅들은 실무진 미팅입니다. 실무진 미팅을 하면서 저희 쪽의 개발자가 그 고객이 원하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를 개발자와 협의하지 않습니다. 고객 실무진과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그 실무진에 있는 팀들인데요. 그분들, 개발자나 아니면 설계자 혹은 품질팀 이런 곳에 있는 분들과 하고 직접 원어원으로 미팅을 하면서 어떻게 업무가 흘러가는지 기반으로 바로 저희가 목업이나 혹은 실제로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무의 이슈를 와이어프레임을 통해 개발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와이어프레임이라는 방법 논증의 일종인데, 사용자가 그림 형태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들을 그리면 그게 바로 개발과 연동이 됩니다. 그런 툴들이 저희의 맨딕스 스튜디오라는 툴, 스튜디오 프로라는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무자가 직접 자기가 쓰고 싶은 화면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보여드린 커넥터들을 통한 다양한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이 확장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나갈 거야, 어떤 상황이야, 이거에 상관없이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맨딕스가 정말 그래? 라고 신뢰하실 수 없다면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솔루션을 경험하는데 전혀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 처음에는 경험해볼 수 있는 Become a Maker 가입만 하시면 됩니다.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간단한 정보를 넣어주시면 가입이 바로 가능하고요. 가입이 되는 순간 바로 개발 도구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이 개발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개발 자료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온라인 교육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더구나 내가 개발한 것들을 테스트하실 때는 테스트 배포까지 할 수 있도록, 즉 일주일 써보고 반납하기. 근데 이거는 뭐 반납하는 기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난 정말 테스트해보고 이걸 해보고 싶어, 오늘 들으신 분들은 바로 가입하셔서 이 부분들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아주 독특하고 아주 어려운 인더스트리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무와 IT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동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쓰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하고 있을지, 이것이 가장 인더스트리 4.0을 통한 최근의 스마트 팩토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그 유연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플랫폼, 바로 로우코드 플랫폼인 맨딕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약속드린 대로 PLM, 그리고 MES, 그리고 PMS에 대한 데모를 간단하게 저희 파트너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